저번 시간에 했던 목세대 기록은 그냥 빠르게 거의 복습만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원래 외우는 건 얘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증명 과정에서 이제 이걸 바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얘를 증명하고 얘 이용해서 얘를 증명하는 걸 편해서 둘 다 했던 거고. 자, 이거는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거 바로 갑시다. 우리가 목세대 기록은 따라하세요. 분모제곱분해. 그러니까 일단 분모제곱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네 둘을 고의 비교법에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했듯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해서 우리가 x gx 부호는 뭐였죠 여기서? 마이너스 고의 비교법이랑 이거는 다 다른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 하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f x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건 다 이렇게 미분을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탄젠트 내가 예시로 들어줬죠? y는 탄젠트 x y는 탄젠트 바로 미분하는 걸로 쓸게요. 탄젠트를 미분했다 그러면 이거는 공식을 외우긴 해야 되거든. 바로 결과가 나오긴 해야 되지만 처음 증명할 때는 이거를 코사인분의 사인을 미분했다고 생각을 해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미분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분수꼴이니까 뭐 분해하고 시작해야 되는 얘들은? 코사인 제곱분해. 그 다음에 여기 뭐라 쓸까 불러주세요. 분자 미분해야 되니까 뭐라 쓰고? 코사인 쓰고 그 다음에 분모는? 코사인 그대로. 부모는? 마이너스 해주고 그 다음 누구 그대로? 사인 분자 그대로 해주고 분모를 뭐 한 거?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얘 공식 외워야 돼서 이따가 정리해줄게. 자,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사인 제곱 바뀌니까 s제곱 플러스 c제곱에서 분자가 몇으로 바뀌어요? 통째로 1로 바뀌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자꾸 역수 나가니까 귀찮아서 역수를 새로 정의를 해줬죠. 코사인 역수는 이게 뭐야? 할게 시컨트. 그래서 탄젠트를 미분하면은 시컨트 x에 뭐다? 이렇게. 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미분이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수함수들 미분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뭐야? 자, 이거는 누구분의 1을 미분한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인분의 사인분의 1을 미분했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뭐 분해하고 시작하면 될까요? 사인 제곱 하고 분자 미분하면 1 미분하니까 몇이 되고요? 0으로 안 써도 되겠죠? 부호는 뭐로 써주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놓고 누구 이거? 1번 공식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냥 외울 때는 2번 하나만 외우면 되죠. 자, 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어떻게 쓰는 걸 좀 더 우리가 선호하냐면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 곱하기 사인분의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거는 누구의 역수로 생각하면 될까? 탄젠트 역수니까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는 근데 사인분의 1이 똑같이 그대로 또 나왔죠? 그래서 얘는 사인분의 1 아이씨 뭐야? 얘를 앞에다 먼저 써서 우리가 코시컨트 x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코탄젠트 x 이걸 써주면 돼요. 우리 코사인 미분하면 컴플레멘터리 붙은 거 미분하면 다 마이너스 붙는다 그랬지. 신기하게 여기도 신기하게도 컴플레멘터리 시컨트죠. 코시컨트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어요. 그래서 얘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 안 외우고 얘를 외울 거예요. 시컨트 미분한 거랑 모양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거 하나 외우면 시컨트, 코시컨트 그냥 같이 세트로 외우시니까. 자, 얘는 그럼 뭐 분해하고 시작할까 불러주세요. 이거 바로 그냥 쌤이 익숙해지면 돼요. 그냥 제곱분해 바로 싹싹하고 계산 시작해야 돼.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 분자 미분은 없어지죠 그냥. 그러면 마이너스 한 다음에 분모 미분은 뭐가 돼서?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한 다음에 사인 이렇게 돼서 이게 c 곱하기 c로 해서 c분의 s, c분의 1 이렇게 해서 c분의 1 먼저 써서 시컨트 그대로 그리고 c분의 s 뭐로 바뀌어서? 자, 그래서 시컨트를 미분하면 일단 시컨트가 한번 그대로 나와. 지수함수 미분하면 점점 모양이 특이하죠?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가 또 나오고 이 탄젠트가 하나가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를 외우면 얘네들이 컴플레멘터리 바뀌잖아요. 시컨트, 컴플레멘터리 시컨트 모양은 완전 똑같아요. 마이너스 뭐야? 시컨트였던 게 그냥 코시컨트로 바뀌고 탄젠트였던 게 코탄젠트로 바뀌어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굳이 두 개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시퀀트를 외우고 컴플레멘트를 따로 외우세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코탄젠트. 코탄젠트도 이거 누구분의 누구를 해석하면 될까, 얘들아? 사인분의 코사인. 그러면 미분하면 누구 제곱분해 하고 시작하면 돼. 사인 제곱분해 하고 땡땡땡 계산하면 얘도 이 컴플레멘터리 탄젠트죠? 탄젠트랑 뭐야? 똑같지 마. 그냥 컴플레멘터리 관계로 얘 시컨트가 뭐로 바뀌겠어 그러면? 이렇게 돼. 그리고 컴플레멘터리 미분하고 뭐가 꼭 붙는다 그랬죠? 이렇게 규칙을 외우면은 얘도 굳이 우리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사인 코사인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탄젠트 외워야 되고요. 시컨트 외우면 컴플레멘터리 시컨트 따라오고 탄젠트 외우면 컴플레멘터리 탄젠트 따라오니까 이렇게만 딱 외워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인 외우면 코사인 안 외워도 되죠? 왜냐면 코사인이 컴플레멘터리 사인이니까 세 개만 딱 외워주면 돼요. 힌트를 안 줍니다. 자, 얘 삼각함수 쓰는 거는 뒤에 증명은 내가 보여줬죠? 뒤에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만 써보세요. 첫 번째 거는 우리 증명하면서 해버렸다. 이거 하면서 분모 제곱분해하고 분자 미분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분모 제곱분해 마이너스 분모 미분 이렇게 붙어버렸죠? 그렇죠. 프라임.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보니까 두 개까지 풀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도함수 이거 방금 내가 유도했죠? 자, 4명이니까 다 하나씩 하면 되겠네. 탄젠트 비면은 뭐가 되는 거야? 할게. 까먹었나? 이거는 우리가 그냥 외웁시다.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은 방금 잠깐 보고 넘어갔으니까 따라하세요. 탄젠트 비면하면 시컨트 제곱. 그러면 민서 이거 알겠어? 얘랑 컴플레멘터리 관계인 게 몇 번이야? 그럼 얘는 시컨트 제곱이야? 얘는 뭐가 되겠어? 일단 컴플레멘트리 붙은 거 무조건 누구 붙고 시작하고 마이너스 붙고 컴플레멘트리 붙은 거는 안 붙은 거랑 모양이 똑같다 그랬죠? 여기 시컨트 제곱이었지? 여기 뭐라 쓸까요? 시컨트의 컴플레멘트리 관계가 누구예요? 코시컨트. 네,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씁니다. 시컨트 미분하면 뭐였지 기억나니? 시컨트 x 그대로 나오고 뒤에 뭐가 곱해진다 그랬죠? 탄젠트 x.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코시컨트는 얘랑 컴플레멘터리 관계잖아. 그럼 코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시컨트 그대로 나왔던 것처럼 얘도 누가 그대로 나오고 코시컨트 그대로 나오고 탄젠트가 곱해졌던 것처럼 얘 누가 곱해지고 코탄젠트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 그랬죠? 외울 거는 이렇게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그리고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그대로 한번 나오고 탄젠트가 뒤에 한번 곱해진다. 이거는 미분 공식이 되게 여러 개잖아. 지금 삼각함수가 6개고 심지어 적분 공식도 나오거든. 이 적분에서는. 그러니까 공식이 많아서 구구단도 지금 81개나 되는 결국 다 외웠잖아. 헷갈려도. 마찬가지로 다 외워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외우고 잘 써야 되고 일단은 지금은 처음이 아니라 직전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익숙하게 외워야 된다. 이거까지는 아닌데 이해는 해야 돼. 자, 이거 재현아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조명이 여기 보여줄래?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보여주죠. 다음 넘어갑시다. 이거 주고 외울 수 있겠어? 자, 합성함수 미분법은요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엄밀하게 증명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의 오류를 그냥 내포한 채로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고 엄밀한 증명은 대학교에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합성함수 미분 내가 결과를 알려주긴 했었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일단 이 속함수를 t로 생각하면 ft라 생각하고 미분은 f't 이렇게 되겠죠? 근데 t를 다시 환원을 해. 그러니까 역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속함수를 미분한 걸 줄여서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속미분. 속미분을 곱해줘서 g 를 곱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죠? 저희가 엄밀하지 않지만 우리가 증명을 한번
공부서 하나 써보긴 합시다. 얘 미분해라 그러면 y 프라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 gx 원래 함수에다가 x 플러스 h 대입한 거에 원래 걸 빼면 나중에 h를 하면 이게 도함수의 정의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 식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좀 엄밀하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데 안 되는 반례들이 존재는 해요. 근데 그만큼 여기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지금 그냥 똑같이 해봐요. 진짜 그대로 쓰고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이거 그대로 그냥 똑같이 써줄게요. 그리고 나눴으니까 그대로 곱해주고요. 원래도 h 써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모양 맞췄죠? 이것 자체를 우리가 미분계수 종이꼴이네 해서 얘를 뭐로 바꿔버릴까? 이게 f 프라임 한 다음에 이거 세모, 그러니까 gx가 나왔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뒷편에 있는 얘는 그러면 어디로 수렴한다? f 친다. 미분 가능할 때야 이거는. 그럼 뒷부분은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g 프라임 x.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y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라그랑주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y 미분하면 미분하면 y 프라임 f 미분했다 그러면 f 프라임 이렇게 쓰잖아. 이게 라그랑주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일변수 함수에서는 이게 훨씬 편해요. 무조건 편해 일변수에서는. 근데 변수가 여러 개가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 변수가 서로 함수 관계이면 다변수로 얘기를 하는데 다변수일 때는 우리가 누구로 미분했는지 구분 정확히 해줘야 되거든. 얘는 x 나오고 t 나오고 s 나오면은 x로 미분하는 거지 t로 미분하는 거지 그럼 s로 미분하는 거지 다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돼. 그때는 라이트니치 표기법이라고 하죠. y를 미분했다. 누구로 미분했냐? x로 미분했다. d, dx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x로 미분했다라는 뜻의 기호인 거야. 그럼 이게 dy, dx. y를 x로 미분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y는 fx의 도함수. 이 dy, dx, y를 x로 미분한 도함수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y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d, dt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t로 미분하면 이거 dy, dt. y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t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돼요. 이거 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음함수 미분이라든지 뭐 새로운 미분법들을 또 배우는데 그거 할 때는 이런 걸 정확히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법의 라그랑주 표기법의 버전에서의 표현이고 라이프니츠 표기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분할 때도 얘를 써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체인룰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그거 한번 써볼게 내가. 너는 이거 얘를요 너는 여기다가 쓰세요. 아래로 이렇게 있는 아래로 쓰세요. 여기 옆에다가 내가 라이프니츠 표기법을 써줄게. 이거 진짜 밑에다가 먼저 써볼래? 얘는 이건 안 써도 돼. 이거는 그냥 앞에 내용들 설명한 거니까. 얘는 안 이렇게. y 프라임은 아래로는 해가지고 세 줄짜리 쓰면 되겠죠? 그냥 공식만 외워도 상관없긴 해 여기는. 근데 그래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을까. 아니라 미안한데 내가 내일 일본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가 잘못 체크해가지고 4시까지 가야 되더라고. 근데 내가 쉬는 시간에 가면 되겠지 하는데 생각해보면 쉬는 시간에 가면 4시가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1시간 말고 조금 더 일찍 한번 끊고 쉬는 시간 하고 이어서 좀 할게요. 음식을 잘 먹어야 돼. 결과만 딱 외워주면 돼요, 얘는. 성수의 이유는 모양을 맞춰서 변형을 시켰다. 일반적인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에서는 뭐 수투에서 다루는 그런 함수에서는 이렇게 관리가 없고요. 그 맨날 열받게 하는 관리가 있어요. 사인 한 다음에 안쪽에 막 x분의 1 이렇게 해서 특정 지점에서 진동 발산하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엄밀하지는 않아요. 엄밀하게는 이제 이거 안 써도 돼요. 엄밀하게 대학교에서 지금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극한을 제대로 증명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가면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y는 f, g, x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복잡한 하나의 식을 비교적 간단한 두 개의 식으로 분리를 하는 속함수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속함수는 속함수 치환. 그럼 내가 얘를 t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 비교적 간단한 두 개의 식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y는 f t 이렇게 해서 y가 원래 x에 대한 복잡한 x에 대한 식이었거든? 근데 예를 들면 막 이런 것도 y는 하고 2x승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x승 플러스 2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와 이거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얘를 t로 치환하면 이거 y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에다가 우리가 t에다가 누구를 합성한 거구나 생각하면 돼. 이 x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분리하듯이 내가 얘를 이거 합성함수구나 라고 해석해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t는 하고 g, x 이렇게. 그래서 원래 t에 대한 간단한 식이었는데 내비 t 자리에 복잡한 어떤 x에 대한 식을 합성하는구나 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합성함수의 속함수를 치환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비교적 간단한 두 개의 식으로.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y는 하고 x에 대한 식이죠. 여기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x에 대해서 y를 미분해줘야 돼. 그러면 미분을 해라는 얘기는 dy dx는 하고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원래 뭐에 대한 식이었다고 이게? x에 대한 복잡한 식이었죠? 그 y 프라임 구해라 그러면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내가 뭐에 대한 식을 먼저 한번 바꿨어요. t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꿨죠?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걸 다시 x에 대한 식의 미분을 바꿔줄 거야. 자, 어떻게 보냐면은 자, 여기서 얘를요 양면은 내가 지금 여기가 t에 대한 식이 됐지. t에 대해 미분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y d dt 이게 따라하세요. t에 대하여 미분했다. 기준 문자를 t로 보고 미분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좌변은 y 프라임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여기서 지금 x에 대한 식도 있고 t에 대한 식도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식에 미분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y 프라임이라 쓰는 것보다 뭐라 쓰는 게 좋은 표현? d y 한 다음에 나누기 d t 나누기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이게 통째로 하나의 기호인 거야. 나중에 대학교에서 이제 부모 문자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하나의 기호. dt분의 d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d dt 이거 dt분의 dy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dy dt 이렇게 있는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자, 는하고 얘 t에 대로 미분해서 dy dt 되고 t에 대로 미분했으니까 그냥 얘 미분한 f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얘는 그러면 원래 y는 이었는데 지금 뭐는하고 y 역할이 뭐로 바뀌었어? 그래서 얘를 내가 양면을 x로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d, dx를 해주면 좌변 t가 뭐에 대해 미분 당했다라고 쓰면 돼. x로 미분했으니까 그럼 뭐라고 쓸까? 좌변은 t하고 d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는하고 보면 이 x에 대한 식이니까 미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서 내가 합성함수 미분을 라그랑주 표기로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연결해볼게. 자,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러주세요. f 프라임하고 g 아까 옆에서 쓴 거죠?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자, 이때 이거를 우리가 원래 y는 하고 이거였지. x에 대해 미분했다 이렇게 해석해서 dy dx는 이렇게 쓰고 그럼 난 잘 봐. 우리가 g를 뭐로 치환했었죠? t로 치환했지. 그럼 이거 내가 f't라고 생각해도 될까? 이게 f't랑 똑같은 얘기야. 근데 f't는 우리가 라이프니츠 표기법을 쓰면은 dy dt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dy dt 이렇게 얘가 dy dt로 표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g'x는 우리가 라이프니츠 표기법을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죠? dt dx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 부분에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dy dx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분수꼴로 생각하면 dx분의 dy잖아. 이게 dt분의 dy랑 dx분의 dt를 곱하면 약분 이렇게 되죠. 약분했을 때처럼 결과가 이렇게 없어지고 dy dx가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약분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는 y를 x로 미분한 거를 구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럼 중간에 새로운 중간 단계를 하나만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y를 t로 t를 x로 따로따로 미분한 걸 곱해주면 약분된 것처럼 dy dx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연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체인 룰을 불러요. 그러니까 알아놓은 걸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금 편하고요. 일단 얘는 그럼 봐봐. 원래는 식 이거였어요. y 프라임 구해라. 그럼 이거 지금 미분할 수 있으니까 미분해버리면 돼. 근데 만약에 이 미분이 좀 힘들었다. 미분이 좀 힘들었다. 예를 들면 여기가 2가 아니라 차수가 높아서 힘들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씩 그냥 체인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꿔볼까 식을?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게. 그럼 그냥 미분해라 그러면 사실 이거 미분 4 내려오고 3승 바뀌고 속미분 이거 미분하면 2x승 ln 2 이렇게 되겠죠? 곱해서 정리해도 돼. 이 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치환한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이 미분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을 써볼까? 자, 이거 미분하면은 D하고 지금 이거 누구에 대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D 한다면 뭐였을까? T에 대한 양변을 미분할게요. 저변 뭐가 돼? 불러주세요. dy dt 는하는 구변은 뭐가 되죠? 4t 3승 플러스 1t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R식은 내가 양변을 누구로 미분할까? d dx 얘가 독립변수 역할, 종속변수 역할을 생각을 하는 거야.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dt dx 는하는 구변은 뭐가 돼? d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내가 원래 궁금했던 거는 dy, dx거든. 그러면 얘랑 얘를 뭐 하면 신기하게도 나온다고요? 곱하면 dy, dt랑 dt, dx를 곱하면 신기하게도 약분돼서 dx 대 dy 꼴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따로따로 다 구해놨죠? 자, 써보면 이런다고 쓰면은 4t 3승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이 t 자리에 다시 원래 t가 이거였죠?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 쓸게요. 그럼 이거 4 한 다음에 2의 x 플러스 이거 2가 맞아? 뭐야? t가 왜 2야? 이거 뭐야? 아, 이거 품질 치웠으니까 이거 2의 3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게 파란색 부분에 t에 대한 시간을 내가 t를 다시 x로 환원을 한 거야. 역치환을 한 거야. 여기다가 곱하기 하고 빨간색 부분만 곱해주면 되겠죠? 누구 곱해주면 돼요? 빨간색. 이렇게 해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사실 적절한 예시는 아니야. 왜냐면 이거 그냥 여기 바로 미분, x에 대해 바로 미분하는 거 훨씬 빠르니까. 이거는 그냥 이 과정, 여기까지가 좀 개념이에요. 얘는 지금 예시 문제이고, 이 부분만 다 써봅시다. 이거는 나중에 좀 적절한 예시가 나오면 다변수일 때가 좀 적절한 예시인데, 이거는 굳이 시험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참고로 다변수 나와서 저렇게 막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 미분해가지고 다루는 문제는 최소 중킬로야. 보통 킬로로 나오고 최소 중킬로니까. 오늘 숙제 할 때는 조금 먹거리면서 해도 막 급하게 풀지 말고 차분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푸세요. 낯선 공식들을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이니까 부단 처음 배울 때처럼 천천히 오늘 배운 내용을 다 풀릴 테니까 그전 내용들이랑 오늘 배운 내용 다 풀리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숙제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미분하는 방법,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분수꼴 미분하는 거 배웠고요. 합성함수 미분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분수꼴을 미분하는 방법 배웠기 때문에 지수 로그 삼각에서 삼각형의 역수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었던 탄젠트,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의 미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삼각함수 도함부터 구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합성된 꼴까지 2의 x승이 아니라 뭐 2의 3x 플러스 2승, 2의 x제곱승, 2의 뭐 gx승, fx승 이런 꼴도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야. 자, 지수로드 삼각 따로 분리를 해놨고요. 우리가 2의 x승 미분한 걸 생각하면 이게 합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 미분한, 이게 속함수가 fx인 거죠? 그럼 그냥 얘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해. 그런 다음에 서로 미분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니? 2에 한 다음에 fx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속미분이 있잖아요. 속미분 f x 이렇게 돼요. 자, 이건 뭐 하는 거를 통계냐면 봐. y는 2에 이것도 한번 예시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안 보여줄게. 이거는요, 두 개로 쪼갠 거야. y는 2의 t승, 그 다음에 t는 fx.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건 x에 대한 식이었는데 제가 좀 해보세요. y를 x로 미분한 걸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냥 dy, dt, dt, dx 이거 풀어면 되는 거죠. dy, dt는 여기서 y랑 t에 대한 식에서 t에 대해서 양변 미분한 dy, dt 나오겠죠? y 프라임은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제가 참 많이 못 쳤었네? 천천히 해줄려? 풀어주세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 뭐가 되고 dt, dx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래다고 뭐라 쓰면 돼? x는 뭐였죠? 자, 얘 이제 곱하면 돼. 불러서 어떻게 되니? 2에 t승이지만 원래 거로 되돌려. t 내가 f를 간단하게 쓴 거였으면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합성됐잖아? 그러면 합성안을 t로 생각해. t라고 생각해. 그럼 그냥 미분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니? 2에? 그냥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누가 합성됐죠? f가 합성됐죠? f를 미분한 소미분 한 번에 곱해줬다. 얘는 원래 거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한번 같이 쭉 얘기해본 다음에 다시 봅시다. 자, 얘는요? 이것도 그냥 t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 그냥 t가 아니라 f가 그 문자로 생각하고 그냥 미분해버려도 괜찮아요. AF는 이렇게 생각하고 F에 대해 미분했다.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 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A에 한 다음에 FX 쓰나도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 L에 A 한 다음에 뒤에 속미분이 누가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2의 x제곱승을 미분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거는 2의 x승에다가 x제곱을 합성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합성됐구나 하고 얘를 t로 생각을 하고 미분하면 되는 거지?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2에 한 다음에 t승이니까 그 x제곱승이라 쓰고 ln 2에 2의 t승 미분한 거죠? 그리고 지금 x제곱을 합성한 거니까 얘가 속함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 미분한 누구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2에 이거 어떻게 된다? 어떻게 쓰면 될까? 2에 한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5x를 쓰면 되겠죠? 그 미분 끝? 한 다음에 무슨 미분만 곱해주면 돼? 속미분 되게 따로 곱해주면 된다. 속미분 어떻게 되는데요? 플러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게 F로 돼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L 절대값 X 미분했을 때를 생각을 하면 돼.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까먹었을까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워서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게. Y는 lnx를 미분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한번 틀린 말이야. 아니야, 틀렸어. 왜냐? 얘 그래프는 이건 따라서 lnx의
도함수. 도함수니까 기울기를 표현한 함수를 구하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얘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로그기 때문에 진수 조건, x가 뭐보다 클 때만 정의돼요. 이때만 정의되죠? 근데 얘는 유리함수야. 언제 빼고 다 정의돼요? 애초에 지금 다른 함수야. 정의역부터 다르니까 다른 함수야. 이해되나요? 근데 똑같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치면 이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x는 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이라고 했잖아. 이거 정확히 구분해야 돼. 이렇게 정의역이 똑같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도함수가 x분의 1이라고 했지. 이렇게 된다고 했지. 이게 f를 그려라 그러면 얘가 뭐 하다가 뭐 한대요? 도함수 f 변하는 거야. 원함수 증가하는 관찰하는 거였죠? 기울기가 처음 몇에 가까웠는데 0에 가깝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니까 아래 확 내리꽂히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정면선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기울기가 무한에 가깝다가 0에 가까워져.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얘가 L은 절대값 X. 이 파란색 부분 얘가 Y는 L은 X가 되고 이 빨간색 부분이 Y는 L 마이너스 X. 이 절대값 X라는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만약에 내가 그냥 L은 X 미분하고 싶은데요. L은 X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분의 1까지만 쓰면 틀린 거야. 왜 정의역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정의역 제한시킨 걸 써줘야 돼. 얘는 어디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양수에서만 정의되죠? 얘는 0이 아닐 때 다 정의되죠? 하고 x의 부분 제한시키면 돼요. x는 어떻다. 이렇게 정의시켜주면 정의역을 제한시켜주면 그러면 괜찮아. 이 부분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ln의 미분은 기본적으로 절대값 포함되는 게 기본이야. ln 절대값을 미분하는 게 x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얘 놓고 봅시다. 그리고 ln하고 이 라지 x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ln 절대값 x를 미분한다 생각하면 돼요. ln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 분해야 하니까 시작하면 될까? fx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합성됐으니까 f가 지금 합성된 거죠, x자리. 그럼 f를 미분한 f'이 곱해져야 되지? 보통 얘를 분자에 놨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ln 합성된 거 미분하잖아? 그러면 진수분해하고 진수의 미분 이런 꼴이 나와요. 얘는 미분에서도 좀 잘 알아놔야 되고 적분에서도 되게 특이한 적분이라 알아놔야 돼. 미분의 연결선에서 중요해. 자, 그래서 ln 꼴은요. 잘 모양 알아보세요. 따라하세요. 진수분해? 진수 미분. 이런 꼴이야. ln 절대값 이렇게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ln 절대값 미분했다? 그럼 진수 x였죠? 진수분해? 진수 미분하면 몇 나와? 1.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해주세요. 모양을 기억해 보시고요. 자, 얘는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뭐라고 바꿨으면 좀 편할까? ln a분의 밖으로 빼내고 ln 절대값 fx랑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결과를 써주면 ln a분의 1한 다음에 fx분의 f 이렇게 밑변환으로 따로 분리한 다음에 미분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요?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니 얘들아?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한 번씩 민서 불러주세요. 코사인 fx 곱하기 미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의할 게 있어. 이런 표현 나는 되게 안 좋아해. 싫어해. 왜냐? 표현이 너무 애매해요. 왜냐면 물론 이렇게 되면 이게 얘가 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각에 들어가 있는지 바깥쪽에 곱해진 건지 애매하니까 이럴 때는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좋아. 첫 번째, 애매하지 않게 f 파이를 앞에다 넣어 써주고 코사인 x fx 이러면 누가 각에 포함된 건지 애매하지 않죠? f만 각에 해당된 f만 각에 해당된다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굳이 뒤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 구분을 정확히 해주면 되죠. 실수를 예방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승민 불러주세요. 일단 컴플레멘터리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그런 거 표현했네. 사인
f 프라임 x 시컨트 제곱 fx. 잘했어. 제가 할 수 있어. 이거 말고 이거만 먼저 써볼까? 탄젠트 비율, 시컨트 비율은 뭐가 됐죠? 그렇지. 시컨트 fx 곱하기 탄젠트 fx 오케이, 프라임. 근데 이왕이면 내가 어디까지 가긴지 정확히 표현해주기 위해서 바로 묶어주거나 순서를 바꾸라고 그랬죠? 얘는 지금 두 개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좀 더 우리가 실수 예방하기 좋겠죠? 묶어주면. 안 묶어도 이렇게 표현해서 암묵적으로 이게 얘가 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얘랑 얘는 우리가 컴플레멘터니까 너네가 알아서 쓸 수 있겠지? 마이너스 얘는 코시컨트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시컨트가 코시컨트로 탄젠트가 코탄젠트로. 얘는 탄젠트 얘를 생각하면 되겠죠? 컴플레멘터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f 프라임 쓰고 시컨트는 코시컨트 제곱하고 f x 그대로 그렇게 쓰면 되겠지. 너네가 쓰실 거야? 써보세요. 살짝 일찍 끊고 뒷부분에 이어서 할게요. 빨리 오른쪽 가볼게요. 그러면 쓰고 잠깐 쉬세요.